그러면 두 가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는 이제 이준석 대표와 화해하고 다시 이준석 대표가 2030 표심 잡기에 나섰으니까 안철수 대표 것이 바람이 빠질까 하는 것 하나. 그다음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 단일화 문제는 어떻게 될까 하는 건데 김경진 단장 보시기에 다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이게 그 안철수 후보 쪽은 일단 정당 조직이 없잖아요. 정당 조직이 굉장히 미약하고 현역 의원도 없고 없다고는 하지 마시고. 아니, 뭐 이게 있긴 있죠. 예. 세 분 계시죠. 그러니까 네, 그 세 있는 분 사람들 섭섭해요. 죄송해요 세 예, 분. 적다고. 예. 네, 적은 상황들이고 또 그분들 대변하는 스피커 숫자도 그렇게 안 많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화력이 굉장히 적다 보니까 이건 일시적으로 윤석열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그쪽으로 갔었던 거고, 근데 윤석열에 대한 실망감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면 자연스럽게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가령 17년도 대선 때도 그 안철수하고 홍준표 두 분 후보들 아 지금 단일화 얘기하시려고요? 아니 17년도 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단 돌아올까 하는 것에 관해서 돌아- 한번 분석을 들어보게요. 그거 돌아올까 김경진 예. 저 단장 들어봤으니까 정기남 대변인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먼저 한번 들어봅시다. 네, 그럴게요. 뭐 어쨌든 지금 15%를 넘길 수 있을 거냐라는 게 이제 사실은 관전 포인트였었는데 15%를 넘기긴 넘겼어요. 그런 면에서 상승세가 가파른 건 사실이다. 자, 그러나 이제 앞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게 약간은 윤석열 지지율과 안철수 지지율이라는 게 약간 제로섬 게임 양상이거든요. 연초 조사를 보면 안철수 후보가 10%포인트 오르면 윤석열 후보가 9%포인트 빠지고 예. 뭐 이런 현상이 예. 기본적인 속성이다. 안철수 지지율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앞서 김경진 단장도 얘기했지만 그다음에 안철수를 대변하는 이른바 세력이 얼마나 굉장히 취약하다. 그다음에 안철수로 대표되는 안철수 대통령 후보의 국정운영 비전, 정치 철학 이게 아직 공개된 바가 사실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삼수까지 했는데도요. 공부한 흔적이 별로 안 보여요. 이런 것을 본다면 지지율 자체는 상당히 조정받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아마 2, 3주 내에 예. 조정 국면을 거치면서 그것이 윤석열 후보에게 다시 회귀할 것인지 다시 또 이른바 무당파 쪽으로 이렇게 약간 빠져서 저수제 잠시 대기할 것인지 그런 것들 좀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여요. 그래요. 이번 주 다음 주 여론조사가 그래서 정말 궁금한데 일단 김경진 단장은 빠질 것이다. 이제 다시 뭐 바람이 좀 부풀어 올랐다가 속 빠질 거다. 정기남 실장은 봐야 된다. 조정 국면이 이제 불가피하지만 예. 그렇게 생각만큼 쉽게 이게 또 속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일단은 지금 이제 15%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론조사가 만약에 단일화가 되면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도 있다 이런 것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단일화 대비도 사실은 조금씩 머릿속으로는 생각해야죠. 전혀 생각 안 하고 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생각이 없는가? 생각이 생각이 없다기보다는요. 지금은 전혀 생각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윤석열 후보가 일정한 이제 지지율이 계속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게 되면 뭐 절대절명의 부스터샷이 필요할 거예요. 단일화라고 하는 그 부스터샷이 필요로 할 것이고 그게 여권 입장에서 볼 때는 예의주시할 대목인 거죠. 사실 지금 윤석열 후보나 안철수 후보나 먼저 단일화 얘기 꺼내는 사람이 진다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좀 반대의 생각입니다. 오히려 단일화를 먼저 선제적으로 제안하는 사람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 이걸 정치적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뭐 단일화에 동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야권에 처지니까 뭐 오히려 옆에서 평가밖에 할 수 없는데 오히려 정권 교체 여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야권 지지자들 중심으로 그 여론에 누가 먼저 더 대의 명분을 가지고 제안할 수 있을 것이냐. 근데 예를 들면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요. 단일화 전망을 굉장히 어둡게 하잖아요. 과거 전례를 보면. 무슨 얘기냐면 자기로 정권 교체돼야 진정한 정권 교체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계속 고집하는 한 예. 단일화는 사실 험난한 과정을 겪게 되겠죠. 지난번 대선 이야기했는데 그때는 홍준표 후보 안철수 후보 단일화가 없이 끝까지 갔잖아요. 네. 단일화 얘기가 그때 안 나왔나요? 그때는 안 나왔죠. 그때는 안 나왔죠. 왜 안 나왔을까요? 그게 그때는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의당이었죠. 아니 저기 홍준표 후보가 그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네. 자유한국당이 탄핵받은 정당이었잖아요.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거기 자유한국당도 대선 지고 나서 생긴 거 아닌가? 그때는 뭐 그런가요? 새누리당 한나라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예. 아닌가 뭐 어쨌든 한나라당이라고 치고 하도 그동 이름이 예. 많이 한나라당 자체가 그때 패족 분위기였잖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마지막 순간에 치고 나와서 24%를 얻고 2위를 했던 것 자체만 해도 기적적으로 바라봤었죠. 그래서 그때는 그러니까 속된 말로 국민에 의해서 탄핵받은 대통령이 있었던 정당하고 단일화를 논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아, 그랬겠군요. 예, 그런 분위기였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단일화 일도 생각 안 하고 있지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민주당 관점에서 단일화를 바라보는 시각이 뭘까? 그러면 두 가지 속내가 동시에 있을 것 같아요. 저게 단일화가 만약에 단일화 바람이 불고 단일화를 위한 토론회라든지 이러면 국민들 관심이 온통 그쪽으로 가잖아요. 예. 보면. 그래서 단일화가 어쨌든 성사가 되기만 하면 그러면 대선 캠페인에서 그쪽으로 분위기가 확 쏠리면서 정권을 한 바퀴 뺏긴다. 이런 우려가 있는 반면에 또 하나 민주당 관점에서 보면 이 둘을 잘 벌리고 둘 다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생각만 잘 해서 둘이 이 톱니바퀴를 완벽하게 서로 브레이크 장치가 될 수 있도록 묶어놓기만 한다면 예. 3자 정립의 형태로 간다면 이재명 후보 필승이다. 오히려 이 단일화 국면을 우리가 최대한 이용해서 우리 쪽의 구도에 맞게 뭐 어떻게 보면 여론조사 지지도라든지 언론의 분위기라든지 이쪽을 몰아가면 예. 우리가 그냥 이재명 후보 필승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또 방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김경진 단장의 분석이고요. 뭐 저희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3자 필승론 이런 개념보다는 단일화가 설사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의 독자적인 지지율로 예. 지금 현재 이제 40%를 뭐 어떤 조사 결과에 따라서 넘어선 조사도 있지만 대부분은 30% 후반에 갇혀 있는 상국인데 이걸 40% 중반대까지 독자적인 지지율을 끌어올 수 있는데 우선은 중점을 두는 게 맞다 방향상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확인해 보니까 그때 자유한국당이 맞네요. 대선을 앞두고 2월 달에 당명을 자유한국당으로 네. 바꿨군요. 그때 이제 홍준표 후보로 나섰던 건데 그때 이제 상황을 설명을 해 주시니까 이해가 되는데 사실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생각은 어차피 안철수 후보 5% 이내로 뭐 그칠 거니까 우리가 충분히 자력으로 정권 교체 가능하다라는 계산이었지만 이제 15%가 넘어서고 이게 유지가 되고 더 올라가고 그러면 안 나올 수 없는 얘기긴 해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안철수 후보는 다른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이를테면 지난 대선에서요. 5년 전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가요. 한 달 전 시점, 5월 대선이었잖아요. 한 달 전 시점에 37%까지 올라갑니다. 문재인 후보가 40%, 안철수 후보가 37%까지 올라가요. 그러나 이제 갑철수 논란, 예. 그다음에 이러면 또 아바타 논란, 소위 네거티브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런 걸 본다면 안철수 후보는 지금 15%에 결코 만족하지 않고 나는 실제 대선 때 24%인가 23점 몇 %를 얻게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죠. 아무튼 뭐 지금 윤석열 후보 쪽은 전혀 생각이 없다고 김경진 단장이 얘기를 하시니까 그 말을 뭐 믿어야죠. 혹시 바뀌면 알려주세요. 네. 바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조만간 부스터샷을 찾게 될 겁니다. 아니 이미 부스팅 하고 있는데 뭘. 예. 아무튼 여론조사가 참 너무 자꾸 바뀌어가지고 네. 이 부분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으면서 조마조마합니다. 오늘 1번지 똑똑 정기남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김경진 국민의힘 선대위 상임공보특보단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내일 오전 11시에 백운계 시사 1번지 다시 문을 열겠습니다.